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위헌적이며 반국민적인 것이다. 이게 초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걸 막아내는 것은 국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정당 국가가 아닙니다. 정당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는 반드시 정당의 추천, 정당의 공천이 있어야 이 후보하는 것은 3공화국 때만 그랬어요. 그 이후 4, 5, 6공화국까지는 현행 헌법 아래서는 이게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당의 득표를 가지고 정당끼리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 이것은 우선 위헌이다. 둘째로 이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우당인 이 정의당 등이 이것을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 합세해서 정당 득표율로 나누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과반수 득표가 불가능하도록 된 그러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둘째로 공수처 법은 지금까지 검찰이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특수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박근혜 정권 때의 검찰의 특수부 소속 검사보다도 2배수를 늘린 특수부를 강화시켜가지고 그래야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의 적폐를 수사한다 그래갖고 100여 명이 넘는 전직 대통령, 장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여부 구속하는 이러한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검찰이 이런 강한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없애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특수부보다도 몇 배로 강화된 특수부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반대파를 언제든지 솎아낼 수 있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는 대통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경찰의 힘을 돋궈가지고 경찰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거기에 특수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중국의 감찰위원회나 북한의 국가 부위에 비견할 만한 이런 막강한 힘을 휘두르도록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좌파는 무죄고 우파는 유죄며 고위공직자 전부를 공수처의 칼 휘두르는데 전부 위협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나. 그래야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공직자 공포처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헌이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데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까지도 거기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조항을 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 110조에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역 장성과 퇴역 장성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놔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초안을 만들 때 110조를 이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 하나만 하더라도 이 공수처 법안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은 말하자면 장기 집권을 위한 대통령에게 무서운 권력을 쥐게 만드는 법이다.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준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는다. 수사 종결권을 준다. 그렇게 해서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건 간단히 대통령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경찰로 하여금 미운 놈, 고운 놈을
대통령 뜻대로 얼마든지 솎아내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인권 침해 현상, 그걸 국민 여러분들 상상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특수부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주머니 칼처럼 악용해 왔다. 그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대통령들이다.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했다. 그 이전에 대통령 누구보다도 현저히 훼손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검찰이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나온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에, 예를 들면 국세청, 국정원, 국방부 어느 기관에 간에 그 소속원들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대민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아니 차라리 그 부분에 검찰 내부 통제 강화 법률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공수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위헌일 뿐 아니라 반국민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악법이고 위헌 입법이고 그리고 반국민적 법률인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달에 2개월 60일에 걸쳐서 장외 투쟁을 했어요. 이 세 개 악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걸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60일 장외 투쟁했는데 그 장외 투쟁하는 사이에 이 세 개 법이 왜 악법이며 왜 위헌적인가 하는 것을 국민 설득하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했어요. 그럼 몰라요, 국민들이. 학생들도 모르고 젊은이들도 모르고 나이 든 이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파하고 설득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도 이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떠들썩하게 할 때는 그것이 악법이라고 하는 걸 명백히 인식한 사람들이 그게 확 몰려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식을 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대.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 자유한국당이 밀림 속을 헤매다가 어느 오솔길에서 맹수, 호랑이를 만난 꼴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등 그 위성정당이 합세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 법을 그냥 밀어붙이는데 이 맹수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 맹수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잡아먹히게 돼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빠른 시일에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110명이나 있으니까 쫙 흩어져서 말이지. 이게 왜 악법인지 하는 걸 우선 젊은 대학생들부터 이거 설득하는데 짧은 기간에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이거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 국민들이 이것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단실에 경주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광장의 힘을 동원해갖고 그걸 등에 업고 이 저지 전선에 나가는데, 그러나 국회 안에서 이게 압도적인 민주당과 저쪽 합세한 정당의 힘을 누르는 데는 역시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교안 대표는 수시로 나는 이 정권과 투쟁할 데 있어서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얘기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유사한 발언을 했어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말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죽어야 돼. 실제로 죽어야 돼. 자, 단식도 해보고 삭발도 했죠. 그 남은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실제로 걸어야 돼. 실제로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느냐? 김영삼 총재가 83년 5월에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까이 지켜봤어요. 그 22일, 23일째 링거를 꼽지 않으면 이게 뇌 손상이 오거나 죽음에 이르다 하는 그 지경까지 갖고 본인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이럴 때 강제적으로 주소를 나가고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집권 세력도 김영삼이가 적당히 하다 말겠지, 한 열흘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김영삼 총재가 단식으로 사망했다. 이러면 그 정권 넘어지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황 대표, 나 대표 죽을 각오로 하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당신이 그 말할 자격이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으시오. 죽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로텐다홀에서 죽어야 합니다. 말로만 상유 12척이요, 사의적성이요, 생의적사라고 하는 말로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힘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난제가 쌓여 있지요. 당 쇄신 문제,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려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금 골똘히 연구를 해가면서 당장은 지금 10월 18일인데 당장은 이 올말까지 공수처법을 민주당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내 방법은 지금 죽는 길밖에 없다. 지도자들이. 좀 민망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말이죠. 무슨 장애 집회를 하고 아침마다 회의할 때 뭔가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현재의 내 자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만큼, 또 국회의원들은 내가 공천을 받아서 다음에 당선되는데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 이게. 만약 그렇다면 그 당의 지도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먹이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야비한 시고 야비한 일이고 반국민적인 생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떨쳐놔라.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